안녕하십니까. 천명 철학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풍수 내용 귀담아 들으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 어디에나 하나쯤은 꼭 걸려있는 물건, 바로 달력에 대해 아주 작심하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은행이다, 약국이다, 거래처다 해서 여기저기서 달력을 참 많이도 받아오십니다. 공짜로 생긴 달력이니 아깝기도 하고 날짜는 봐야겠으니 눈에 잘 띄는 곳마다 턱턱 걸어두시곤 하는데, 제가 그런 집들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니 선생님, 고작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력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달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달력은 시간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계획과 명령이 적힌 지휘서와 같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 흐르는 물과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건을 집안의 기운이 들락날락하는 중요한 길목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내 운명의 시간표를 꼬이게 만들고 들어오던 복조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무서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집 중에서 사업이 꽉 막히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집들을 보면 하나같이 달력의 위치가 아주 흉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무심코 달력을 걸어두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명줄과 돈줄을 옥죄고 있었던 그 위험천만한 장소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나가보십시오. 혹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 혹은 신발장 위에 달력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달력을 떼어내셔야 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외부의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기의 통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집도 현관을 통해 생기를 받아들여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달력이 떡하니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달력에는 수많은 숫자와 날짜 그리고 빨간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무언의 압박이자 쫓기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쉴 곳을 찾아 들어왔는데 눈앞에 언제까지 돈 갚아야 함, 누구, 제사, 동창회 모임 같은 일정표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의식 중에 뇌는 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시간이 가고 있구나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작년 봄에 방문했던 한 영업사원분의 집이 딱 그랬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분이었는데 현관 입구 정면에 아주 커다란 은행 달력을 걸어두고 날짜마다 까만 펜으로 할 일을 빼곡하게 적어두셨더군요.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댁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빚쟁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펑펑 우시더군요. 문을 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현관에 달력을 두는 것은 들어오는 복을 쫓아내고 세월의 흐름을 재촉하여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급하면 실수가 잦아지고 실수가 잦아지면 사고가 나거나 돈이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현관에는 편안한 풍경 하나, 싱싱한 화분을 두어 들어오는 기운을 반갑게 맞이해야지 시간을 재촉하는 달력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볼 때 심심하니까 달력이라도 본다는 분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이자 나쁜 기운인 독기와 음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씻겨 내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계획과 희망, 그리고 소중한 약속을 적어두는 달력을 이런 부정한 곳에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하수구로 떠내려가고 내 미래가 오물처럼 뒤섞인다는 뜻과 같습니다. 몇 해 전 고시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의 자취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째 낙방을 거듭하다가 우울증까지 왔다는 청년이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변기 바로 맞은편 눈높이에 달력을 붙여놓고 시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잔뜩 쳐놓았더군요. 그 청년은 매일 아침 변기에 앉아 그 날짜를 보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배설은 시원하게 비워내는 행위여야 하는데 달력을 보며
근심과 걱정을 주입하고 있었으니 몸인들 성하겠으며 머린들 맑아지겠습니까? 화장실에 달력을 두면 건강운도 나빠집니다. 쳐다보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자꾸 머리를 쓰게 만드니 혈압이 오르고 배변 활동에도 지장을 줍니다. 화장실에서는 오직 비우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달력은커녕 시계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인데 배설하는 곳에서 시간을 붙들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달력을 두어서는 안 되는 곳, 바로 안방의 침대 머리맡이나 누웠을 때 바로 보이는 벽면입니다. 제가 앞서 현관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력은 활동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안방, 특히 침실은 정지와 휴식 그리고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하루 동안 고생한 육신을 눕히고 영혼을 쉬게 하여 내일 살아갈 힘을 얻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직전에 달력이 보인다면 우리 뇌는 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며칠이지?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네. 월말 결제가 다가오네 하며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안방을 가보면 10중 8구 침대 주변에 달력이나 시계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잠자리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아늑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그래야 자는 동안 우주의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맡에 달력을 두는 것은 밤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시간 간다, 빨리 일어나라, 할 일 태산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지름길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은 부부의 정이 깊어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달력을 보며 현실적인 문제나 바깥일, 돈 나갈 날짜를 의논하다 보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안방에는 부부의 다정한 사진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한 점이면 족합니다. 달력은 당장 떼어 거실이나 서재로 옮기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곳은 바로 냉장고 문입니다. 요즘 자석으로 된 홍보용 달력을 냉장고 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집들이 참 많습니다. 배달 음식점에서 준 작은 달력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쳐가지 냉장고 문을 도배해 놓으셨는데 이건 정말 돈을 불태우는 행위입니다. 풍수에서 냉장고는 식복, 즉 먹을 복을 저장하는 곳간이자 재물 창고입니다.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물이 들어있는 귀한 보물단지입니다. 이런 곳간의 문에 어지러운 글씨가 가득한 달력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재물 창고의 문을 잡동사니로 가려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는 자주 여닫는 물건인데 문을 열 때마다 달력이 덜렁거리면 기운이 산만해집니다. 특히 냉장고에 붙은 달력에 각종 공과금 납부일이나 카드가 나가는 날을 적어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을 꺼내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돈 나갈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그 밥이 보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됩니다. 재물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여야 하는데 만천하에 돈 나갈 계획을 전시해 두는 꼴이니 모이던 재물도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주부께서는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아이들이 자꾸 잔병치레를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댁에 가보니 냉장고 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갖 달력과 메모지, 자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숨을 못 쉬고 헉헉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당장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닦으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문은 항상 반짝반짝 윤이 나게 비워둬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운이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그분이 냉장고 문을 정리하고 나서 남편분의 꽉 막혔던 자금줄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장소는 아니지만 달력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는 것입니다. 지금이 5월인데 아직도 3월이나 4월 페이지를 펼쳐두고 계신 분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바빠서 못 넘겼다, 그림이 예뻐서 그냥 뒀다 하시는데 이는 스스로 나는 과거에 얽매여 살겠다, 내 인생은 발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풍수는 흐름입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멈춘 시간은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불러옵니다. 달력을 제때 넘기지 않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리는 아주 게으르고 나쁜 습관입니다. 또한 달력에 그려진 그림도 잘 보셔야 합니다. 너무 삭막한 겨울 풍경, 날카로운 맹수,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있는 달력은 피하십시오. 매일 쳐다보는 그림의 기운이 내 무의식에 스며들어 성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풍요로운 과일, 활짝 핀 꽃,
평화로운 자연 풍경이 그려진 달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찢어 쓰는 달력을 쓰시면서 찢어낸 종이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구겨서 휴지통에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적힌 종이는 나의 하루, 나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함부로 대하면 다가올 시간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찢어낸 달력 종이는 곱게 접어서 버리십시오. 그 하루 동안 나를 지켜준 시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력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물으시겠지요. 달력은 집안의 중심인 거실, 그 중에서도 소파에 앉았을 때 측면으로 보이는 벽이나 서재처럼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여 미래를 이야기하는 양의 공간이므로 너무 크지 않은 달력을 걸어두고 가족의 좋은 행사, 예를 들어 생일이나 여행 같은 기쁜 날짜를 표시해두면 화목한 기운이 살아납니다. 또한 책상 위에 두는 탁상 달력은 업무나 학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단, 이때도 너무 복잡하게 메모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계획 위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지도이자 하루하루를 담아내는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듯이 우리의 시간도 좋은 곳, 맑은 곳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잘못된 곳에 있는 달력을 옮기십시오. 현관의 달력을 떼어내고 화장실의 달력을 치우고 침대 머리맡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문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숨통을 틔우고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힘차게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에 표시된 모든 날들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이 축복받은 날이 되기를 저 천명 철학관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부디 그 귀한 시간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감사합니다.